자, 제2절 절도죄입니다. 재산죄의 기본 개념은 전 시간에 모두 마쳤습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 자, 절도죄는 재물죄이고 영득죄, 탈취죄 모두 말씀드렸고, 자, 절도죄와 강도죄의 비교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 협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절도죄는 없고 강도죄는 있죠. 그 다음 객체에서 절도죄는 재물만 됩니다. 그러나 강도죄는 재물 외에 이익도 포함돼요. 이익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예비무죄를 보시게 되면 절도죄는 없어요. 그러나 강도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친족상돌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절도죄는 있지만 강도죄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절도죄 들어갑니다. 자, 329조 조문 나와 있네요. 타인의 재물, 재물이죠. 재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타인성 나오죠. 타인성. 타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트 보시면 나와 있어요. 노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이 타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타인 소유, 타인 소유의 이 재물, 그다음 타인 점유, 그렇죠? 타인 점유를 말한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을 뭐란다? 절도 강도로 하는데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도가 되고요. 폭행 협박이 있으면 절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타인성 있죠. 타인 소유, 타인 소유. 이 타인 소유는 뭐가 포함된다? 공유물이 포함된다. 공유물이 포함된다라고 제가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 참조하세요. 자, 그러면 자, 객체가 볼까요? 타인 소유, 타인점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면 타인 소유는 타인의 단독 소유,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공유물 포함되니까 공동 소유를 포함하는데 공동 소유 역시 마찬가지로 전 시간 설명드렸어요.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을 포함한다. 그치? 자, 됐고 CF 읽어보시고요. 타인 점유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단독 점유와 공동 점유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판례를 갑니다. 자, 판례 아주 중요하죠. 별표 치시고. 자, 이 판례는 청론 공모 공동중범 거기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여기서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병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A인 갑의 모인 을의 명의를 빌렸다. 자, 보세요. 모인 을의 명의를 빌렸다. 빌려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처음 배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을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때 을을 뭐라 하냐면 민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뭐라 한다? 명의 수탁자라 한다. 일단 적을까요? 명의 수탁자라 그래요. 그러면 병은 명의를 빌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병이라는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명의 신탁자라고 불러요. 일단 필기부터 해두세요. 실제 권리자죠. 자, 갑은 을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뒤에 위 승용차를 병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했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는 115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키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을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을이 바로 갑의 엄마입니다. 엄마. 장애인증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증으로 자동차를 사게 되면 면세가 돼요. 면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아요. 자,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은 갑의 애인이야. 애인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을이 자기 엄마가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을을 뭐라 불러요? 을을 수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병은요. 자기 돈으로 차를 샀겠어요? 아니면 예비 장모의 돈으로 샀겠어요? 자기 돈으로 샀겠죠. 그래서 실제 권리자는, 이 자동차의 실제 권리자는 병이죠. 그래서 병을 신탁자라 불러요. 신탁자. 다시 한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명의를 빌려받은 자를 신탁자라 부르는데, 실제 권리자는 누구 거다? 병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 거다. 그렇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것을 우리가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명의신탁. 그래서 이 둘은 명의신탁 약정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꼭 계약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이렇게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명의신탁의 법리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명의신탁 법리는 어떤 건가 하면, 자, 이 법리를 좀 알아두세요. 대내적이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차량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면 돈 주고 산 사람에게 있어요? 돈 주고 산 사람이 병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즉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죠. 이 병소유다, 병소유다. 됐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 차량의 등록증을 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차량의 등록증을 보게 되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죠. 명의자. 그래서 제3자, 두 사람 외의, 그 외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이 차량의 등록증이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입니다. 그때는 대외적으로 이게 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말하는데, 대내적, 즉 두 사람 사이 당사자 관계에서는 병소유자, 즉 신탁자 소유가 된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다. 이것을 명의신탁 관계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요, 이 딸하고 이 애인 남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야 이년아, 그치? 야 이년아, 저 차 갖고 와 이년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차량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가 그 주민등록증 번호 13자도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딸을 시켜요. 둘이 뭐합니까? 절도를 공모한다. 둘이 절도를 공모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 차량을 몰래 갖고 오죠. 몰래 가지고 온다고요. 가지고 와서 내가 타고 다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량을 중고 차량에 팔아버리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여기서 이 딸이 차량을 몰래 가져온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 자,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차량이 누구 소유고 누구 명이냐, 누구 소유이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누구 소유예요? 이 차량이 엄마 거예요, 병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병이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병 소유예요, 이건 이 차량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병 소유인데 대외적으로는 을 소유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제3자가 아닌가요? 아니지. 둘은 가족으로 보니까 가족. 엄마하고 딸 가족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관계 등을 봤을 때는 이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3자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둘이 공모했다 하니까 한 세트이기 때문에 대내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병 소유가 되고요. 누가 차량을 타고 있지? 병이 차량을 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병이 지금 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겠죠. 뭐 자기 집 앞에다가 회사 앞에다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병 소유이고 병 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 차량을 몰래 갖고 온 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렇지,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청론에서 공동정범을 외워요. 그러니까 둘은 공모했죠. 공모했는데 둘이 모두 가서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주모자는 집에 있고 딸만 갖고 온다.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엄마는 공모공동정범이 되죠. 공모공동정범.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딸과 엄마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다시 오세요. 자, 다시 오시면 판례 1번입니다. 자,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딸이죠, 딸이란 말이. 자, 이게 누구지? 이게 갑이죠, 갑. 이게 갑입니다. 여기서는 딸, 갑이죠. 명예수탁자로부터 이건 누구죠? 엄마죠. 엄마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승용차를 신탁자 몰래. 자, 신탁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이란 말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신탁자 몰래 동그라미. 가져갔을 때 뭐가 된다? 그렇지, 절도죄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공모공동정범 이론, 그것은 총론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됐어요? 자, 됐어요. 자, 다시 올라가세요. 자, 차를 훔쳐왔어요. 자,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승용차 회사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했다.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대외적 관계에서는 누구 소유다? 자기 엄마 소유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중고차 직원 나오죠. 중고차 직원은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 대외적 관계에서. 그치? 중고차 직원이 등록증을 봤을 때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자기 엄마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다? 자기 엄마 소유다 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딸이 차를 팔 때 마치 자기 것인 양 또는 자기 엄마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가 안 돼요.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팔고 차량을 인도하고 등록증 다 인도했잖아요. 그쵸? 다 인도하고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목적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차량을 인도받고 모든 것을 다 서류 인도받고 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중고차 직원은 목적 달성했으므로 사기가 안 돼요. 만약에 돈 받고 튀면 사기지, 그치? 근데 목적 달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에 대한 사기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 엄마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절도받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와보세요.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 맞춰주었다 세무치시고. 됐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수탁자, 자기 엄마는 그 부동산 처분권이 있다. 왜요? 대외적으로 자기 엄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등기가 맞춰진 이상 신의식상 고지 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자세한 것은 사기죄 할 때 말씀드릴게요. 설령 그 처분할 때 자기 엄마 수탁자의 소유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되지 않고 설령 딸이 아니라 자기 엄마인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기는 안 되고 절도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1번이 더 잘 나와요. 자, 밑에 영업허가증 대여 사건도 별표칩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른 신용 불량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그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갑으로부터 허가 명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고 갑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갑 명의로 일반 음식점에 대한 영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갑 명의로 발급된 허가증 등록증은 의리받아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에 갑이 이를 꺼내갔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개념 똑같죠? 자, 갑이 명의를 빌려주죠. 그렇죠? 갑이 명의를 빌려준다. 똑같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자를 뭐라 불러요? 명의수탁자. 명의 빌려받은 자를 뭐라 부릅니까? 명의신탁자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자, 말씀드렸죠.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죠. 제3자가 나오지 않죠. 두 사람 간의 법리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부터 노트 펴볼게요. 노트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115페이지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갑이 이 종업원이죠. 종업원이고 을은 사장이에요. 사장이었다. 명의되어 명의를 빌려줍니다. 그렇죠? 명의를 빌려준다. 그래서 허가증과 등록증을 전부 다 종업원 명의로 가게를 내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내적 관계죠. 대내적 관계. 자, 대내적 관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런 말. 종업원이 소유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니 사장이죠. 사장이 종업원 사장 소유죠. 사장. 대내적으로는 사장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 점유자 누군가요? 점유자? 을이죠. 을이 갖고 다녔다 했으니까 을이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을이고 점유자도 을인 거예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갑이 근데 그 등록증 허가증을 몰래 꺼내갔다 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몰래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 간단하죠? 절도가 되느냐의 문제는 뭐다? 항상 저 객체가 타인 소유냐 타인 점유냐 이것을 가장 먼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럼 다시 교재입니다. 교재를 와보시면 자, 판결 유지갑니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발급된 허가증과 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누구죠? 피해자가 을이죠. 을 사장입니다. 피해자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 대여한 자가 대여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 이것을 가져간 것은 뭐가 된다?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밑에다가 CF
우리 맨 뒤에 나올 겁니다. 권리행사 방해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질 않아요. 즉 이거 객체는 갑것이 아니에요. 갑것이라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갑것이 아니고 을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지? 됐죠? 중요한 판입니다. 자, 아파트 동거녀 사건을 볼게요. 자,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먼저 볼까요? 갑녀는 내연관계에 있던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다. 근데 그 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갑에게는 상속인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가 되었다. 그쵸?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죠.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거인을 할지라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상속인은 그 자식에게 처나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처는 없고 상속인만 있는 상태에서 내연녀에게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땅문서, 집문서죠. 집문서, 땅문서, 집문서. 등기 권리증을 들어있는 가방을 그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갔다. 누가요? 가져간 사람이 누구죠? 내연녀죠. 내연녀다 이거예요. 자,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노트를 핍니다. 노트는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자, 이 사건이죠. 자, 아파트가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과 내연녀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아파트에는 그 자식들이 살고 있었어요. 상속인이 자식이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내연녀가 위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지. 이 등기권리증이 누가 소유, 누구 소유이고 필기하지 말씀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누구 소유이고 누구 점유이냐 이거를 알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내연녀는 소유권 상속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 을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가 있다? 을병이 소유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점유권은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나? 형법에서 점유권은 상속이 되질 않아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점유권이 상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점유자이다? 그렇지. 내연녀인 A가 점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소유권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기권리증은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이 을병이 타인이니까 타인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 섬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었을 때 절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판례 1번에는 어떤 말을 써놓고 있죠? 그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한다. 내가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자식들이 상속인이 그 재물에 대해서 위에서 본 의미에서처럼 사실상의 지배를 가졌을 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근데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졌나요? 그걸 내가 저 아파트에 가서 등기권을 내가 갖고 왔을 때 내가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갖고 왔다라고 하는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상속인에게는 소유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점유권은 부인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을 잘 받으셔야 돼요. 내연관계에 있던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에 사망하였다 같이. 그래서 그 가방을 상속인들이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그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이 을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에 지배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치? 무슨 말이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유권이 부인된다 이런 말이. 따라서 타인 소유, 타인점이죠. 타인점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자, 검찰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횡령죄로 가면 횡령죄가 될 여지는 있겠죠. 근데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를 인정되어야 횡령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위탁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횡령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2번 판례를 잘 받으시고요. 1번은 점유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OX 판례 볼게요. 자, 이제 쉽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타인 토지상의 권원이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이랬네요. 지금 수목이라 해서 수목의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그래서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자, 감나무 빨간펜 동그라미, 감나무가 수목이죠.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 누구 거가 된다? 심은 자가 아니라 땅 주인 거죠. 땅 주인, 토지 소유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을 따게 되면 뭐가 됩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있는 것을 따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마시고요. 뭐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설정해야 돼요. 이걸 설정했다면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을 설정 없이 막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는 누구 것이 된다? 땅 주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절도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밑에가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자, 임차했으니까 이게 바로 임차권이라고 임차권. 임차권은 권한을 설정해서 심은 대나무죠. 대나무. 그래서 이 대나무 동그라미. 그러면 이 대나무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소유. 요의 감나무는 토지 소유자 소유가 되는 거고요. 대나무는 임차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땅 주인이 이 대나무를 베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 대나무는 임차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를 하자면 적을까요? 임차인 소유. 이렇게 적으시면 되네요. 그래서 그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베어갔다면 절도죄다 이런 말이고. 자, 3번 판례 보시게 되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가백에 증여를 했다. 빨간색 증여 동그라미. 증여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실혼 배우자의 소유권, 사실혼 배우자의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 되는 것이므로 이걸 갖고 오게 되면 절도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을 볼게요. 자, 4번 판례 2번 별표 치시고 그 밑에 5번 별표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1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2번을 가기 전에 먼저 노트부터 펴볼까요? 노트를 펴보시면 115페이지 펴보세요. 자, 115페이지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A가 자식이에요. 자식. 여기 아들 자자 썼죠? 자식이고요. 갑은 엄마예요. 엄마다. 이거예요. 자, 엄마가 명의를 빌려줘요. 자식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명의를 빌려준다고요. 이해됐어요? 명의 빌려주고 받는 걸 명의 신탁 약정 관계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엄마 명의를 가지고 차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치?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또 달라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을이란 채권자에게 가서 담보 잡혀요. 이 차량을 담보 잡혀요. 담보 잡혀서 돈을 얼마를 빌렸어요. 그러면 이 차량이 어디가 있어요? 차량이 이리 와 있단 말이에요. 일로. 이 채권자인 전당포 업자 채권자 을에게 이 차량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야, 이놈아, 네 차량 어디 갔나 이놈아? 뭐 엄마가 자꾸 눈치를 채고 자꾸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20살, 20몇 살 된 아들이 이 다급한 마음에 이 차량을 돈은 다 쓰고 없고요. 이 차량을 몰래 훔쳐와요. 이 차량을 훔쳐온다 이렇게 훔쳐온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사실관계예요. 자, 그럼 간단합니다. 이것이 절도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이 차량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량 누가 점유하고 있죠? 그치? 채권자 을, 전당포업자라는 채권자 을이 점유하고 있죠. 타인 점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냐고?
자, 이 채권자는 제3자잖아요. 이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아니고 이 을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누구 거냐고요? 엄마 거지. 아들 거예요?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누구다? 엄마다, 엄마. 엄마다. 엄마는 타인 아닌가? 그럼 엄마가 자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봤을 때 이 차량은 타인 소유이고 타인점이잖아요. 그렇죠? 어? 타인 소유 타인 자량을 뭘로 훔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교재 와볼까요? 교재를 와보시면 1번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가볼게요. 피고인이 자기 엄마 명의로, 그치? 엄마 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가백에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 제공한 다음에 을 몰래 가져갔다. 여기서 이 을 몰래가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 몰래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소유자는 누구다? 엄마다. 그리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갑, 점유자는 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돈사 사건 볼까요? 이것은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려운 판례예요. 자, 노트는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펴보세요. 통발하고 사건 나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서 제가 교재에는 실어놓지 않았어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6번을 넘어갈게요. 자, 을이 채무자예요. 을이 이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양돈업자, 을이 돼지를 기르고 있다. 돼지가 사료를 많이 먹죠. 엄청 먹어요. 돼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1000마리, 1000두, 2000두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돼지를 담보 잡고 A랜드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러면 원래 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빌려 쓰게 되면 담보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채권자한테. 근데 돼지라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럼 돼지를 너가 기를 거야? 채권자 너가 기를 거냐고. 돼지는 여전히 내가 기르고 있으면서 담보권만 설정한단 말이야. 담보권만 설정한다. 그걸 뭐라 하냐면 양도담보라 불러. 양도담보. 돼지는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를 체결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어려운 용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지금 벌써 양도담보란 말 나왔고 방금 전에 명신탁 이런 말 나왔고 처음 하신 분들 약간 어려운데요. 그럼 어려우면 어렵거니 하세요.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재산권이 끝나게 되면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그 용어도 친숙해 있을 겁니다. 자, 양도담보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돼지가 있는데 채무자인 을이 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가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럼 채권자는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주겠지. 근데 원래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돼지를 가져올 수 없잖아. 내가 기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보권만 나한테 온다. 그것을 돼지는 네가 기르고 담보권만 나한테 갖고 온다. 이것을 양도담보를 하는데 돼지는 동산이니까.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 양도담보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점유계정이란 말이 수반되는 말인데 점유계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담보물을 나한테 갖고 와야 되는데 돼지를 내가 기를 수 없으니까 점유권은 여전히 네가 갖고 있어라. 점유권을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점유권은 네가 계속 해라. 이거를 뭐라 한다? 점유계정이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에는 본질적으로 점유계정이라는 말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서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돼지에다가 담보권을 누가 설정했어요? 아니, 채무자 설정했잖아. 그래서 채무자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냐면 채무자를 다른 말로 양도담보 설정자다. 이렇게 불러요. 용어 정리 잘하세요? 그럼 채권자를 뭐라 불러요? 담보권자지, 담보권자. 담보권자인데 양도담보니까 양도담보권자라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담보 설정한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말한다? 채무자. 담보권자는 채권자 이렇게 부르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용어 정리할게요. 자, 양도담보 했죠. 양도담보. 양도담보에는 점유 계정이 수반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명의신탁 약정 관계 법리를 보았듯이 두 사람 사이에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누구 소유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이 돼지가 누구 거야? 누구 거야? 누구 거냐고? 을 거지, 을 거. 을 거.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돈을 빌려 쓴다. 그치? 1년 동안 돈을 빌려 쓰고 1년이 되면 돈을 갚아라. 그치? 예, 갚아라. 뭐 그 기간에는 뭐 이자를 내든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든지 할 수 있겠고 뭐 그 빚을 갚는 것이 양호하게 되면 뭐 또 1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제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채무자인 나한테 있다. 그게 바로 양도담보 계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년 약정을 했다 했을 때 변제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돼지를 기르는 을에게 있다. 이게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근데 그 양도담보 계약에는 점유 계정이 수반된다고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요. 대외적으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어? 대외적으로 양도담보 계약서를 썼다면서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채권자인 A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은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함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 팔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변제기 전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을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채권자인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이 돼지를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돼지를 팔아요. 돼지를 누구한테 팔아요? 이 갑이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돼지를 이렇게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똑같이 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갑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나요?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지. 돼지에다가 뭐 양도담보 설정 계약서를 써붙였나요? 써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면. 그래서 이 을이 그걸 속이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다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은 형태로 점유 계정을 하고 여전히 돼지를 내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을은 뭐가 되는 거지? 양도담보 계약을 두 번 설정한 거야. 갑에게 A에게 한 번 설정하고 갑에게 한 번 설정하고. 그쵸? 근데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을과 최초의 채권자인 A 사이에서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자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을은 이 돼지를 팔 수 없죠. 왜? 대외적으로 A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을은 처분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무권한자. 근데 이 을이 이 돼지를 팔잖아요. 담보권 설정해버리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을이 돼지를 후순위자인 갑에게 또다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권리자가 하는 일이다. 무권리자가 하는 일이 바로 뭐가 된다? 이건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 법대로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갑이 그걸 뒤늦게 알았어. 이 을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 돼지를 몰래 훔쳐와요. 몰래 훔쳐온단 말이에요. 돼지를 임의로 반출했다 했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절도가 되는 거야? 아니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가? 간단하다 그랬지. 타인 소유 타인 점이면 이게 절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봐봐요. 이 돼지 누구한테 건? 돼지 제3자가 봤을 때 갑이 제3자잖아요. 갑이 봤을 때 이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A에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대외적으로 A가 소유자라고. 그래서 이 돼지는 A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돼지는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을이 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을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에서 봤을 때 이 돼지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A가 타인이고 을이 타인이잖아요. 그치?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절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양도 담보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누가? 그렇지. 이 이중양도 담보 설정 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적을까? 요 이중의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은 무효단 말이에요.
자, 뒤에 이 계약을 체결한 이중 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대지를 반출했다 했을 때 뭐가 된다? 절도다. 이런 말, 절도다. 됐죠? 자, 6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을이 갑회사로부터 중기를 갑회사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할부로 매수를 하였다. 그치? 근데 병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 등록 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소유자 누구라고요? 소유자 누구야? 써놨잖아. 병회사가 소유자라고. 자, 그 밑에 줄. 위 중기는 을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요?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치? 잘 몰라도 누가 소유자이냐 누가 점유자에만 알면 바로 절도가 나온단 말이죠. 자, 누가 가져갔나요? 그 밑에 옆에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제3자지.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은 병도 아니고 지금 을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기를 승낙 없이 갖고 왔다 했잖아요.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타인 소유인 병, 타인 점유인 을의 점유를 침해한 거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절도지, 절도. 근데 여러 명이기 때문에 특수 절도가 붙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판례 볼게요. 자, 1번 판례는 좀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시골 출신들은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텐데 도시분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내가야, 내가. 내가가 뭔지는 알죠? 시냇가. 여기서 물이 흘러요.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논이 있어요. 여기 논이 있다. 여기 또 옆에도 논이 있어요. 논이 있다. 이렇게.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그 벼가 자라요. 물이 없으면 이 벼가 자랄 수 없지. 모든 곡식물이 다 그런데. 근데 냇가가 흐르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수로를 파죠. 수로를 만든다. 그치? 그 마을 주민들이 또는 마을에 있는 그 돈으로 수로를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렇게 공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수로를 요즘은 다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이 흘렀지. 예전에는 이런 공작물이 없고 그냥 자연 흙 같은데 이렇게 물줄기가 있는데 물을 더 잘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수로끼를 만듭니다. 그러면 수로끼를 통해서 이 물줄기가 이렇게 한 줄기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수로물을 통해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쫄쫄쫄쫄쫄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큰 물줄기는 이 냇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이 수로 관정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통해서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일정 양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 맨 앞에 있는 요 논에 있는 이 논주인이 농부죠, 농부가 요 물줄기 막았어. 이렇게 막아서 막아야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그치? 막았어.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논에다 물을 대지. 논에다 물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논주인이 이게 물줄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물줄기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지. 안 흐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논주인이 물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터야 될 거 아니야. 이 막았던 걸 터야지 물이 내려오니까, 그치?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논주인이 이걸 막아버리고 자기 앞으로 논을 이렇게 물을 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도가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로에 흐르고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끌어쓰기 위해서 이 물줄기를 막아서 자기 논을 끌어쓴 것이 절도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절도가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돼? 어? 자, 왜냐하면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목림이라 불러. 목림인 그 옛날 용어로 판례 저 뒤에 보면 수로 방해죄 할 때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같은 동네 불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습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데요. 이 냇가에서 수로를 만들고 수로에서 물을 갖다 쓰는 것은 이 동네에 있는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수로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넣어서 관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이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구나 이 조합원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걸 막아서 자기 돈에 끌어 쓸 수 있고 자기 돈에 다 되었으면 이거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다시 틀 텐데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이 사람 개인 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에 끌어 쓴 것은 이것이 절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돈에 물을 품기 위하여 배수로에 조합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돈에 물을 댔다 했을 때 이 물세모,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 썼다 할지라도 설령 규칙에 위배되어서 갖다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누가 독점하고 있는 단독 소유물이 아니므로 이것은 절도죄 객체가 애당초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10년 동안 세모, 30년 동안 세모,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밑줄 방치했다 밑줄 그시고 그치? 예, 이런 것은 뭐다?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타인 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타인이 점유할 수 하는 단독 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타인 손 맞겠지. 타인 손 맞지만 타인 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뜻을 명백했다. 역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뜻 이런 것들도 점유권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